자, 이번엔 마크다운 에디터를 좀 적용을 할 건데요. 이제 여러분 블로그 쓰시죠? 자, 블로그에 쓰는 그 마크다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마크다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질문 한번 볼게요. 질문에 보면은 정했을 때 그냥 일반 텍스트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블로그 1일차 해놓고 해서 샵 스프링 보트 공부 샵 예를 들어 마크다운 연습 이렇게 하면은 우리 벨로그에서 저장 어떻게 되죠? 자, 벨로그 한번 볼게요. 자, 벨로그에서 요거를 똑같이 쓰면은 얘가 마크다운 문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제목, 그 다음 뭐 부제목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내용 쓴다 하면은 내용 1, 내용 2 이렇게 작성이 되죠. 얘처럼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마크다운 어떤 문법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텍스트 형식이기 때문에 저장을 했을 때 이 쓴 그대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글자 크기나 서식 같은 게 이제 변하지 않죠. 근데 벨로그나 노션 같은 뭐 플랫폼에서는 이런 마크다운 문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크기나 어떤 코드 블록, 뭐 인용 문구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지만 우리는 아직 그걸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크다운 문법을 인식한 뒤 HTML로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을 도입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커먼 마크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건데 이제 마크다운 문법 여러분 벨로그 많이 쓰셔가지고 살펴보기는 뭐 패스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밑에 쪽에 조금 내려보시면 이렇게 빌드 그래드에 설치할 수 있는 이제 요거 라이브러리 추가한 후에 꼭 코끼리 잘 눌러주시고요. 자, 마크다운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가 다 되면은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util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여러분 SVB 로컬 폴더 있죠? SVB에다가 우클릭 하시고 new 한 다음 자바 클래스에서 이제 common util이라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이제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빈으로 등록을 할 거고 이제 빈으로 등록하면은 갖다 쓰면 되겠죠. 어디서든. 자, 그리고 이 안에는 문자를 마크다운 형태로 변환하는 메서드를 구현을 할 건데 그거는 수업 페이지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딱 그런 거예요. 이제 요거 스트링 마크다운 뭐 받아가지고 문자를 파싱한 다음에 마크다운을 바꿔서 다시 이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의 일부고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다면은 이제 적용 방식은 엄청 간단합니다. 자, 여기까지 맞추고 나서 위쪽 컨텐트 부분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쪽, 이쪽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U 텍스트 한 다음 이쪽에다가 이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빨리 유나이 똑같겠죠? 다음
answer니까 이거는 question. 그리고 답변 쪽에서도 적용시키는 거는 이게 끝입니다. 컨텐트 부분 찾아서 답변 여기 쪽 있죠?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답변에서도 마크다운 문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div 맞죠? 이 텍스트 여기서도 div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까랑 다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마크다운이 적용이 된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uText라고 써져 있는데 이걸 사용한 이유가 마크다운을 변환한 후에 HTML 태그를 그대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요걸 썼습니다. 이제 얘가 그냥 텍스트일 경우에는 이제 HTML 태그를 그러니까 escape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제가 이렇게 그냥 텍스트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HTML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있죠.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쓴 게 마크다운으로 한번 바뀌고 마크다운에서 이제 요거를 H1 태그로 바꿔줍니다. 근데 그냥 텍스트를 쓸 때 이 H1 쓴 거를 그대로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uText로 바꿔주셔야지 요게 제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냥 텍스트는 텍스트는 HTML 태그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문자로 출력을 하는 거죠. 근데 얼추 보면은 얘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uText는 어떤 HTML 태그를 인식을 하고요. 그거를 다시 그려주는 거죠. 얘는 조금 위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uText를 쓰게 되면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가 여기 안에다가 다시 추천 이거 풀렸으니까 다시 한번 로그인하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수정했을 때 예를 들어 사용자가 스크립트 하고 한 다음에 뭐 로케이션 리플레이스 해서 만약에 고의적으로 이렇게 스크립트를 심어놨다고 해볼게요. https 네이버.com 이게 그냥 로케이션 리플레이스가 그냥 강제로 보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보이시나요? 자 저장하기 누른 순간 어떻게 됐죠? 바로 네이버로 이동이 됐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블로그 들어가 버리려고 이렇게 클릭해보니까 이 악성적인 어떤 스크립트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이렇게 심어놓는 경우 뭐 정보 탈취 같은 거나 해킹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악성 사이트로 바로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uText를 쓸 때는 이런 입력과 검증이랑 필터링 과정이 좀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요,
이 스큐리티 내부에서 이런 공격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내장되어 있긴 합니다. 자, 이제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XSS, 이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합니다. 이제 웹페이지에서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을 해서 실행시키는 어떤 해킹 기법이고요. 이제 주로 어떤 사용자의 입력값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거나 HTML로 그대로 렌더링을 할 때 이런 걸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동작 원리는 말 그대로 이런 거에다 이제 스크립트를 심어놔요. 이렇게 사용자가 뭐 입력 가능한 공간에다가요. 그리고 해당 내용이 뭐 필터링 없이 저장이 되고 다른 사용자가 페이지를 볼 때 브라우저에서 그대로 실행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이때 어떤 스크립트가 세션이나 쿠키 같은 어떤 로컬 스토리지 데이터들을 탈취해서 원하지 않는 동작을 수행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나중에 패치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패치라는 걸로. 패치해서 뭐 예를 들어 HTTPS 뭐 예를 들어 이제 네이버.com 해서 뭐 스틸 하고 쿠키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도큐먼트 점 쿠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정보 터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웹페이지 터는 게. 자, XSS 요거는 그냥 악성 스크립트를 실행시켜서 이제 뭐 쿠키나 세션, 개인 정보들을 탈취를 하는 거죠. UI를 뭐 변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이걸 수정을 할 수가 없는데, 자, 다른 걸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뭐 style 해서 스타일 태그를 또 임의적으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자, 지금 div에 html에 body에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기본적으로 화이트로 깔아놨는데 어떤 사람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바꾸겠다 라고 하고 저장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쓸 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우리 했던 거죠. CSRF. 그쵸? 자, XSS. 요거 두 개 정도 차이점은 좀 구분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한번 블로그에 정리해보세요. 얘는 이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요청을 하게 만들어서 서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공격 주체가 공격자가 피해자를 속여서 요청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해자가 어떤 사이트에 로그인한 상태예요. 근데 공격자가 악성 페이지에 뭐 링크나 폼을 심어 두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가 해당 페이지를 열면은 로그인된 뭐 세션이나 쿠키를 자동으로 포함해서 다른 서버로 이제 요청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버는 정상 사용자의 요청인 줄 알고 이걸 처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뭐 했었으니까 아무튼 요 XSS나 요 CSRF 같은 거 차이점 같은 거 좀 정리해서 이제 한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페이지 안쪽에서 해킹을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페이지 밖에서 해킹을 하는 겁니다. 얘는 브라우저 해킹에 속하고, 그 다음 얘는 요청을 위조하는 거죠.